예, 목요일 시황 해설 이동훈 블로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방송에서 뵙는 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 그죠? 투자자들이 올 한해도 엄청 애는 썼지만 사실 성과가 별로 없는 국내 투자는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요. 네, 또 내년을 봐야죠. 오늘 전략 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연말 랠리가 이제 어쨌든 연말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며칠 남았고요. 시선은 이제 1월로 가는 거죠. 1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일단 산타 랠리, 연말 랠리 하면 역시나 또 미국 증시랑 우리 증시랑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예, 미증시는 전통적으로 이제 산타 랠리 기간, 우리가 보통 산타 랠리 기간이라고 하면 마지막 거래일 닷새, 그다음에 새해 첫 거래일 이틀 이렇게 이제 7거래일 동안을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미증시는 평균적으로 1.3%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일반적인 7거래일 동안에 올라가는 상승폭이 0.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메가세븐이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의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도 아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산타랠리 기간에 무난하게 미증시는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산타랠리 특유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아닌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 당장은 좀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빠지지 않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건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좀 부진했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하락폭이 좀 진정이 되면서 증시 자체도 더는 빠지진 않는, 그러니까 2,400에서 네. 방어는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완화된 게 사실은 이 자체가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외국인들 연말 연초에 이제 매매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매매가 줄어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융투자에서 연초까지 좀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매도 물량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들의 작은 매도만 나와도 시장이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연초에 또 연말에 어떤 산타랠리 비슷하게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하루 평균 1,000억 원 이하로 좀 내려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최근 흐름을 좀 분석해 보면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전통 제조업이나 금융주가 사실 초반에 좀 강했습니다. 예. 그러다 최근의 흐름들은 다시 미국의 강세 흐름들은 기술주인 것 같아요. 기술주가 다시 주도 흐름을 잡은 걸로 보이시나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한때는 규제 완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로 분산이 됐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투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현금 많이 버는 기업들 쪽으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종목들이 또 메가세븐에 네. 해당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됐고, 근데 이게 메가세븐 내에서도 조금씩 격차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들어서 보면 이제 알파벳하고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갔고, 가장 강한 건 물론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브로드컴입니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고, 꾸준하게 올라간 종목은 애플.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거의 4조 달러, 그러니까 잘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4조 달러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애플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아마존과 알파벳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시장을 주도한 거는 테슬라, 정책 효과에 따라 어떤 테슬라의 강세,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각되고 있는 브로드컴, 이렇게 4종목 정도가 시장을 끌어올렸고, 나머지도 이제 메가세븐 내에서는 좀 엇갈리는,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미증시의 특징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이제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서 조금 현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연말 미증시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기술주 강세 얘기하셨고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시겠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들도 꽤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예. 500만 명, 600만 명, 지금 한 400만 명 되는데, 예. 이런 가상화폐 투자자가 1,500만 명 됐다 기사가 났어요. 그죠? 이게 예. 또 이 자금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드나듦이 있잖아요. 예. 또 투자 자산의 하나이기도 하고 해서 여쭤봐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거냐, 미국 기준으로 네. 볼 거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정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든가 자금의 자산 자체는 어쨌든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자금이 몰려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뭐 조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1,400만 정도 된다고 하고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의 어떤 규모도 지금 100조 원 정도가 넘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연초를 비롯해서 내년에도 트럼프 효과를 당분간 좀 기대하면서 매수가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 이제 수급 효과 누리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금리인데요. 항상 그 시장의 그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걸 잣대가 이제 금리잖아요. 예. 내년에 금리 인상폭이 상당히 생각보다 줄어들 것 같은 매파적 금리 인하가 있었단 말이죠. 그 쇼크가 있었고 미국 시장은 일단은 좀 극복하는 것 같은데 내년 연초에도 그러면 1월에 못 올린다. 적어도 한 3월까지 그런 논쟁이 간다고 하면 시장에는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요? 우선 이제 금리는 분명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내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미국의 PCE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생각했던 건 내년도에 2% 초반 정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거보다 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락 속도가 둔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전달 대비 생각을 해보면 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추세들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좀 과감하게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준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좀 생겼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과연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협상의 수단일 뿐 비슷한 관세,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관세 수준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연준 입장에서는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뭐 예상해서 금리를 움직이려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는 일단 좀 쉬었다가 시장에서 1분기 내에서는 좀 안 올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서 1분기를 건너뛰고 나서 이제 아마 뭐 여름, 봄 이쯤 됐을 때 이제 금리가 두 번째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압박도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을 때를 전제를 할 텐데 미국의 경제는 지금 금리 그렇죠. 이익 네. 수준에서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저 도표가 뭐냐면 오른쪽에 제일 덜 올라간 게 지금 미국의 이제 물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 두 개가 소득, 하나는 가처분 소득, 하나는 임금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쉽게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금리의 수준에서도 미국 경제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연준에서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미국의 금리 인하는 연간 한 2번 정도, 그 정도 이제 1분기 이후에 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우리 금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지금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좀 내린다고 했죠. 네, 예. 우리 금리 인하하는 게 미국보다 더 네. 빠르게 더 이제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쪽보다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 금리 인하 속도에 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서 금리라는 변수만 놓고 보면은 좀 무난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뭐 금리 인하 횟수가 기존 4회에서 3회, 지금은 2회로 컨센이 줄었습니다만 또 채권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2회 이상 할 걸로 보는데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 자료도 제가 미래에셋 우리 가끔 오시는 김석환 의원도 100bp 내릴 걸로 보던데요. 좀 설왕설래해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네. 게 일단 이제 물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것뿐이고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다시 이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책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자극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변수가 확인이 된다라면은 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쭉 긴 흐름들의 뭐 주봉, 월봉 차트 이런 걸로 지수도 비교하고 저도 보는데요. 국내 코스피를 보니까 완전히 데칼코마니 돼요. 상반기 흐름들이 이렇게 좋다가 그죠. 하반기에 떨어지면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원인이 뭘까 복기도 좀 해보고 내년 전망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실적 걱정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하향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규모가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400조, 1,500조 정도, 140조, 15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가상화폐가 또 100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50조 원 정도 되는 돈이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내에는 지금 예탁금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하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호재는커녕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을 상반기에는 뭐 파운드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 공급이라든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자체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좀 흘러내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십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2,400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공통적으로 2,400 아래로 내려가면 그 날짜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거나 오히려 매수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2,400 정도 밑으로 되면 그게 또 우리나라 코스피 PBR 0.83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로 보면 0.83 전후에서 또 바닥이 나온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끌어올릴 만한 동력, 지금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함, 네. 트럼프 대통령 출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같이 안고 가는 상태다 보니까 하락은 바닥은 확인이 됐지만 올라갈 것도 어중간한 상태라서 당분간은 현재 위치에서 좀 눈치 보는 그러면서 이제 제한적인 종목 장세 형태 이런 구도가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하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내년 우리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겠어요? 반도체 흐름들은요. 반도체는 뭐 좋을 건 사실은 없죠. 우리가 네. 보통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D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최근에 중국산 제품 예.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제재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중국이 기술력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뭐 단숨에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HBM이라는 탈출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게 삼성전자 월봉인데 검은색 선이 120월선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추세선인데 좀 특이하게도 삼성전자는 120월선 근처로 가면 거기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이 과거로부터 지금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도 그 부분에선 지지가 되고 있는데 그 지지되는 선이 53,000원인데 예. 53,000원을 또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너일가가 이제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게 혹시 뭐 반대 매도로 나가는 기준가를 또 53,000원으로 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적어도 바닥은 좀 확인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뭐 엔비디아 지금 와서 지금 연말 다 된 상태에서 엔비디아 공급 안 된다 이렇게 돼서도 새삼스럽게 또 악재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악재는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탈출구가 하나 생긴 게 이제 브로드컴이 부각이 되고 브로드컴이 이제 관련된 제품을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요청을 한다더라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점진적인 어떤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소부장 종목이라고 분류를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왔다가 기관이 무한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반등 시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시점에서는 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시황의 이야기는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할 필요 없고요. 연말 연초 눈여겨볼 만한 업종 섹터 마무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소비 종목군들 예전에는 경기 부양한다면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게 많이 됐다면 중국은 소비 자체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여행주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 덩어리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저평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PBR 1.0배도 안 되는 소부장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종목군들 한 덩어리.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야당에서 지금 상법 개정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뭐 지주회사라든가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높은데 주가가 못 올라가 있어서 뭐 PBR이 0.3배, 0.5배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